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생명의 탄생의 순간은 누구나 기다려온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저 역시 결혼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그 최고의 순간이 구역질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보기 드문 4대 독자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워낙 귀한 아드님이다 보니 집에서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야말로 도련님처럼 자랐습니다. 다만 집이 부유한 편은 아니다 보니 그저 집안에서만 곱게 자란 아들이죠. 그런 신랑에게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결혼을 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 결혼을 하러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부터 시댁의 무례함은 시작되었거든요. 한번 서보거라. 네? 아기를 잘 낳으려면 엉덩이가 커야지. 엉덩이가 작아서 아기 낳기는 힘들겠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마치 제가 도축장에서 등급이 매겨지는 고깃덩어리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시댁에서 도망을 나왔어야 했는데 다정하게 저를 위로해주는 신랑 때문에 결국 참고 결혼을 했어요. 신랑과 결혼을 하고 나서 매번 들었던 말은 애기 언제 낳을 거냐? 꼭 아들이어야 한다. 집안의 대를 잇는 게 너의 목표다. 정말 시댁에 가는 날이면 적어도 30분 이상 2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신랑의 집이 부유한 편도 아니고 꼬장꼬장한 시아버님 덕분에 저희 집에서 저희가 살게 전셋집이라도 구해주겠다 했는데 극구 반대하셔서 저희는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에 사는데 어느 천년의 아이를 낳아서 기르나요?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아기를 낳아야 어른이 되고 때를 기다리다 놓치면 때는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늘 아이 이야기만 하세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예정보다 앞당겨서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생각 속에서도 아이는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년이 지나자 시댁에서는 점점 저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게냐? 네,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너 너무 빼빼 마르고 해서 씨를 다 흘려보내는 거 아니냐? 네? 임신하기에 무리는 없다고 들었어요. 아니야. 너 기가 약해서 애가 못 들어서는 것 같구나. 살이라도 좀 찌고 해봐. 병원을 다니던지. 시아버님은 저에게 병원이라도 가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결국 시아버님의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화도 났지만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갖고 싶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병원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저는 임신하기에 나이도 신체 상태도 아주 좋은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받고 보니 바로 신랑이 떠오르더군요. 아무래도 그 일을 데리고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내 아들이 병원에 왜 가? 네? 당연히 검사 받아보러 가는 거죠. 우리 아들은 건강하니까 네 몸 관리나 잘해라.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서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갔으면서 정작 본인 아들은 건강하니 저보고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아버님 몰래 신랑을 설득해서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 신랑의 정자가 운동성도 낮고 그 수도 작다 보니 임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의 정자의 활동성과 수를 늘리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을 높이라는 처방 아닌 처방을 받았고 그 이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른 후에야 저는 자연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임신 후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저는 정말 물밖에 못 먹었을 정도인데 시댁에서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자꾸만 몸에 좋다고 하며 이것저것 챙겨주셨는데 남자아이라는 확신에 가득 찬 건지 음식도 장어나 붕어즙이나 뭐 그런 음식을 가져오면서 하는 말이 항상 아들은 활력을 챙기는 걸 태아 때부터 먹어주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고 특히 매번 비린내가 나거나
제가 먹는 시도도 못할 음식을 가져다 주셔서 음식을 앞에 두고 토를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내 친구가 잡은 붕어 에기스다. 한번 먹어봐. 네? 저 이런 건 비려서 잘 못 먹어요. 그래도 먹어봐. 우리 손자한테 좋을 거야. 비린내가 심해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우리 손자 주려고 내가 구해온 건데 왜 못 먹어? 먹어보라고. 사람 성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시아버님의 성화에 제가 먹다가 토한 적도 많은데 언젠가부터 시댁에서는 저를 저라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손자를 품고 있는 그릇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사오셔도 늘 손잡고, 그리고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고도 고추가 보인다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저는 아들을 임신했고 그날 처음으로 저에게 장하다며 소고기를 사주셨어요. 신랑은 제가 임신 중에도 저에게 관심을 주기보다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바로 담배 냄새였습니다. 금연을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임신하고 나서 담배 냄새에 너무 민감해서 집에 오기 한두 시간 전에는 꼭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술을 먹고 담배 냄새에 찌들어오는 날이 반복되었고 배가 불러왔음에도 신랑의 식사 준비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온몸이 성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을 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예정일이 되어도 아이가 나올 생각이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제 골반에 비해 아이가 너무 커서 자연분만이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유도분만을 해서 골반을 좀 열어보거나 제왕절개를 하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이는 다 자연분만을 하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고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데 마침 시부모님이 곁에 있었는지 전화기를 뺏어서 받더라고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 우리 손자한테 칼을 대려고 그래? 네? 제가 지금 자연분만을 할 컨디션이 아니라고 병원에서 말을 해서요. 절대 안 된다. 유도분만인가 그걸로 해. 유도분만해도 제왕절개를 해야 할 수도 있대요. 우리 귀한 손주한테 칼을 대는 건 안 돼. 허락할 수 없다. 결국 시댁의 반대로 유도분만을 하기로 했는데 긴 진통 끝에도 아이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정말 이러다 사람이 죽겠구나 싶어서 울면서 제왕절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댁 식구들과 신랑은 자연분만을 고집했고 저는 결국 버티다 못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곧 친정 식구들이 왔고 저희 아빠는 바로 제왕절개 수술에 동의를 하기 위해 의사를 찾았고 시댁 식구들은 저지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사돈 안 됩니다. 우리 손자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해요. 그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내 딸이 저렇게 살려달라는데. 그래야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내 딸은요. 몇 시간째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내 딸 목소리는 안 들립니까? 한참을 실갱이를 하던 중에 저희 아빠가 시아버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술 동의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제왕절개로 소중한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술 후 몸이 거의 종이장이 되는 듯한 고통을 받았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저에게 와서 왜 더 노력하지 않았냐며 이야기를 했고 그 모습을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는 저희 아빠와 마주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아빠는 신랑에게 가서 주먹으로 때렸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몇 대를 더 때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자네가 이렇게 못난 새끼인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했을 걸세. 장인어른, 네 새끼 살리자고 내 새끼 죽이려고 한 걸 보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 나는 내 딸 너 같은 새끼한테 못 맡기니까 이혼하게. 전 이혼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라도 걸겠네. 처음 우리 귀한 딸 데려가서 고작 한다는 살림살이가 월세인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애를 어떻게 그동안 관리를 했길래 몸은 성한 데가 없고 저렇게 삐쩍 말라서는. 네 새끼 데려가든 말든 상관없지만 내 딸 다시 볼 생각은 말게. 그리고 그 망할 시댁 식구들 일일이 끌고 와서 만신창이 내 앞에서 참나. 저는 그렇게 제가 출산을 하던 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잃는다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니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한 이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 끝에 이혼을 했고 그렇게 금쪽같이 생각하던 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귀하디 귀한 아들 손주를 뺏긴다 생각하니 그 인간들은 못할 것이 없는 건지 빌고 울고 난리 부르스를 쳤지만 그 꼴을 보니 더더욱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지금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그 지옥에서 벗어난 이후 저는 조금씩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남편의 기능이 그다지 좋지 못한데 아래 자식을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디 그렇게 자식 없이 손주 없이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